자, 가자. 고화정이 누구냐? 몰라. 난 고윤정 아니야? 고윤정인데 얘가 고화정이라 했습니다. 고윤정. 종이 쌤 저기 없어요 얘가. 없으면 아, 없는 대로 살아야 돼. 기다려봐. 잠깐만. 사페이 있다고 하는데 안 되면 너 4시간 40분 와 뭐야 이거? 완벽한 여자를 고를 거냐 실추되지 않는 밑에 명예 더 있어. 야, 근데 니네 거기서 말하면 다 들어간다? 네? 얘기 다 들어간다? 응. 너 고윤정 고화정이란 거 지금 지켰다. 왜? 논란이 될 수 있으니 말이야? 그 인스타에 올릴 거야. 올려 고윤정이 고화정이라 했습니다. 이미 나는 용서중 때부터 여성 드립을 삐졌으니 4페이지. 이미 충분히 실수했어 4페이지. 4페이지. 그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는 그 내용이지? 이제 10년대, 20년대, 30년대. 그래서 10년대 같은 경우는 무슨 통치했다 했어, 일제가? 무단 통치했었다라는 거. 20년대는 문화 통치. 그래서 기반 통치였고 민족성을 어떻게 한다? 분열시키겠다. 그래서 이때 당시 민족성을 분열시키려고 뭘 많이 양성했었어? 친일파애들을 많이 양성했었다.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일단 1930년대 초 같은 경우 민족성을 어떻게 해버리자 이제는 말살시켜버리고, 그리고 37년도 이후부터는 국가적으로 뭘 하겠다? 총동원하겠다. 국가 총동원법을 얘기했었다라고 보면 되는 거지. 이렇게 하면 되고, 그리고 나서 오늘 1910년대 국내 국외 다 들어갈 거야. 1910년대 국내랑 국외 독립운동으로 들어가서 일단은 국내를 먼저 살펴보면은, 국내 같은 경우는 이때 당시에 두 가지 사상적으로 나눠서 봐야 돼. 일단 첫 번째로 복벽주의라는 게 등장을 하게 돼. 복벽주의랑 옛날 시대로 돌아가자라는 건데, 여기서 말은 옛날 시대라 옛날 황제권이 있는 시대로 돌아가 버리자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일제 간섭으로부터 벗어난 다음에는 일단 어떤 국가를 수립할까? 다시 황제가 중심이 되는 전제 군주정 바탕으로 하는 걸로 돌아가자라는 게 복벽주의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공화주의인 거야. 공화주의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게 공화주의지, 우리만의 대표를 뽑아갖고 국민들의 투표로 대표를 뽑고 그런 식으로 나라를 운영하자라는 거야. 그래서 국내에서는 일단 복벽주의랑 공화주의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단체가 있고, 이 단체들의 성격에 대해서 물어볼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일단 첫 번째로 있었던 게 독립의군부라는 게 있어요. 맞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냐? 임병찬이 만들었었던 독립의군부가 있고, 그치. 깜짝아. 독립의군부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독립의군부는 1912년 때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나왔었던 독립의군부는 당시에 고종의 밀지를 받고 임병찬이라는 애가 조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병찬이 조직을 하게 되는데, 이 임병찬이 이제 일제로부터 해방을 시켜, 그리고 나서 고종을 다시 황제로 옹립하자라는 고종의 밀서를 받고 움직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 임병찬 같은 경우는 당시에 유생계층이었기 때문에 임병찬과 더불어서 유생계층이 같이 움직였었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유생계층이었었고, 자연스럽게 고종의 밀서를 받고 조직했었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복벽주의일까 공화주의일까? 복벽주의였던 거야. 그래서 복벽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이 독립의군부를 운영을 하게 됐었는데, 이게 얘네가 잘 운영을 하고 있다가 지금 얘네가 일제한테 국권 반환 요구서를 쓰려고 그걸 작성을 하고 있었어. 그러다가 독립의군부의 한 간부가 이제 길거리 돌아다니다가 잡힌 거야. 그래서 잡혀고 고문을 해보니까 얘가 독립의군부 소속이었던 거지. 그래서 일제 국권 반환 요구서를 작성을 하다가 발각돼서 해치가 되게 돼. 요게 이제 독립의군부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대한광복회라는 게 있어. 이 대한광복회 같은 경우는 1915년대에 나오게 됐었고, 이거를 조직했었던 게 당시에 대구에서 박상진이 조직을 하게 됐었던 거야. 그래서 박상진이 대구에서 조직을 했는데, 이들은 체제 자체가 공화주의 체제를 원했었다는 게 특징이야. 그래서 공화주의를 바탕으로 이들을 움직이게 됐었는데, 이들의 목적 중 하나는 공화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일제로부터 무력으로 다 빼앗자라는 거야.
그래서 일제에 막 돌아다니고 있었던 경찰서 습격하고 그렇게 습격했던 것들을 통해서 재물을 뺐고 그렇게 뺏은 재물을 바탕으로 만주 지역에다가 사관학교 운영을 주도했었던 게 요 대한광복회의 일이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박상진이 막 이러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얘네도 발각이 되게 되면서 대한광복회에 간부진이 잡혀서 들어가게 돼. 그러면서 이들이 점차적으로 해체되었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안 적을 거지만 두 가지를 같이 보면 되는데, 첫 번째 송죽회라는 게 있어. 송죽회 같은 경우는 당시에 이제 여성을 중심으로 만들어졌었던 독립운동 단체였었고, 그리고 최응원이라는 이제 의병장이 있어. 이분도 백두산 호랑이라고 불러. 태백산 호랑이랑 다르다잉? 신돌석이랑? 알겠지? 그 달라? 그래가지고 이들로 이제 이어졌었던 게 특징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최후의 국내 의병장이었었던 거야. 그리고 독립군부와 대한광복회의 공통점이라고 하면은 이 둘은 비밀 결사의 형태로 운영이 되었었다라는 거야. 비밀스럽게 운영이 되었었던 거야.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이제 대놓고 했었던 게 신관회라고 있었건 1927년 때 나왔었던 거. 그래갖고 민족합동전선이다라는 게 있었는데 그거와 다르게 얘네는 비밀 결사의 형태다라는 걸 보면 되는 거야. 알겠지? 여기까지 국내 끝. 나 이제 국외로 넘어가서 국외 파트가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와. 국내도 많이 나오는데 국내에서는 주로 박상진의 얼굴을 많이 줘. 얼굴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거 기억하면 되고, 국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있는데 지역을 잘 봐야 돼. 첫 번째 A, B, C, D, E로 나눠 설명을 해줄 거야. 알겠지? A 같은 경우는 당시에 서간도 삼원보 지역이야. 서간도 삼원보 지역이었었는데 이 서간도 삼원보 지역을 중심으로 무슨 단체가 하게 되냐면은 신민회 있잖아, 도연아. 신민회 알죠? 알지, 신민회. 그 신민회 소속 애들이 여기다가 국외에서 독립운동을 했었던 거야. 그러면 이들은 왜 했냐라고 하면은 1907년대 정미 7조에서 정미 의병이 나오게 됐었고 이들은 서울 진공작전을 하게 돼. 그러면서 이 서울 진공작전을 바탕으로 해서 일제가 이러한 일이 다시 벌어지면 안 되겠다고 남한 대토벌 작전까지 펼치게 된 거야.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신민회는 백오인 사건에 의해서 해체가 되게 됐었지. 안학 사건에서 탄압을 받고 있다 보니까 당시 신민회 인사들 이회영 선생이라든가 아니면 이승훈 그리고 이승만, 양기탁 등이 모여서 회의를 거쳐. 회의를 거치고 나서 이제 우리가 독립운동을 함에 있어서 국내에서 하기 힘드니 국외로 이동해야겠다. 그럼 국외 어디가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그래갖고 국외 지역을 답사를 하고 있었어. 답사를 하고 있다가 이제 이회영 선생이 딱 가보니까 여기 서간도 삼원보 땅이 사람도 없는데 평야 지역이야. 너무 좋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중국 땅이잖아. 근데 당시에 중국에서는 군벌, 군인 세력들이 권력을 잡고 있었어. 그래서 그 군인 세력들이 권력을 잡고 있었는데 그때 지도자가 위안스카이였던 거야. 근데 이혜영 선생과 위안스카이는 친구 관계였었던 거야. 그래갖고 둘의 이러한 친분을 이용해갖고 여기 서간도 삼원보 땅을 싼 값에 매입을 하게 돼. 시세보다 싸게.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국외 독립운동 기지를 설립을 했었던 거야. 됐지? 그래서 이거에 있어서 서간도 삼원보였었고 이에 있어서 신민의 인사들이 여기 땅에다가 설립을 하게 됐었는데 당시에 대표적인 신민의 인사들이 이회영 선생과 그래 이상용 선생이었었던 거야. 이회영 선생 같은 경우는 당시에 명동의 땅 부자였었어. 명동의 땅 부자였었는데 독립운동을 하겠다고 명동에 있는 땅을 다 팔아. 그래갖고 그때 한 600억 정도가 나왔었대. 그래갖고 그 600억을 금매해가지고 600억이야 얘들아. 금매해서 600억이 나와가지고 그 600억 가져와서 이 서간도 삼원보 땅에 다 한 거야. 그리고 나서 이때 당시에 이 우리를 따라왔었던 이 일반 시민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시민들을 위해서 신한민촌을 설립을 하게 되고 그래서 플러스적으로 자치기구단체를 하나 만들어. 그 자치기구단체가 경학사라는 자치기구단체였었던 거야. 요게 1911년도에 조직을 하게 됐었던 거야. 그럼 이렇게 경학사를 조직했는데 이 경학사를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운영할까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어. 그래서 어떻게 운영을 하냐면 첫 번째로 병농일치체제로 운영을 하게 돼. 병농이란 뭐냐면은 병사와 농사를 같이 한다야. 그러니까 낮에는 농사 일을 하게 하고 그리고 밤에는 이제 병사적인 체제를 하겠다라는 게 병농일치 체제였었던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하려는 이유 중 하나가 일단 국외로 이동을 한 다음에 우리는 무장투쟁을 준비를 한다는 거야. 그럼 무장투쟁을 하려면 그거를 길을 학교가 필요하겠지. 그래서 이러한 학교를 설립하고자 만들었었던 게 신흥강습소였던 거야.
그래서 자치기구였었던 경학사를 조직하게 되고 신흥 강습소를 조직했었던 여기 서간도 사만부의 땅이었었는데 이게 여기서 억가를 당하게 돼. 왜냐면은 11년도에 갑자기 7월 달에 농사를 짓고 있다가 서리가 나오게 돼. 그래갖고 농산물이 망해. 12년도가 됐어. 12년도가 됐는데 병농일치 체제다 보니까 농사가 되게 중요했거든. 근데 농사가 한 번 더 7월 때 또 서리가 껴. 또 망해. 그래갖고 이때 이회영 선생이 갖고 있는 돈을 다 써버려. 그러니까 이제 돈을 구하려고 이회영 선생은 다시 이제 국내로 들어서게 되고 더 이상 경학사를 운영할 수 없다 보니까 경학사가 폐지가 되게 돼. 근데 이거에 있어서 경학사가 이렇게 폐지되는 걸 안타깝게 여겼었던 이상용 선생이 경학사를 개설해갖고 부민단을 설립을 하게 됐었던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부민단을 설립하고 나서 이게 1912년도인 거지. 근데 이상용 선생이 주도했었고 이 신흥 강습소가 계승이 되게 되는데 이때 당시 신흥 중학교로 개성하게 돼. 됐지? 그래서 이렇게 부민단이 쭉 이어지고 있다가 3.1운동이 일어나고 있었던 1919년 때 이제 이름을 바꾸게 되는데 그 이름을 한족회라고 바꾸게 됐었던 거야. 이 한족회로 이름 바꿨었던 게 1919년도에 바뀌게 됐었고 이때 당시 한족회 같은 경우는 얘네가 좀 더 신흥 중학교에서 발전된 학교로 가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같은 해에 신흥 무관학교로 이름이 바뀌어. 그래서 신흥 무관학교로 여기서 이제 양성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5월 달에 상하이 지역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게 돼.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우리가 임시정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각 지부에 군단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야. 근데 그 군단이 신흥무관학교라는 이름으로 중심이 되면은 학교잖아. 군단 이름이 아니라. 이러면 좀 아닌 것 같은 거지.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요청으로 신흥무관학교가 뭘로 바뀌게 되냐면은 서로 군정서로 바뀌어. 서쪽에 있는 군대다라고 해서 서로 군정서로 바뀌게 됐었던 거야.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요청으로 이게 바뀌게 됐었던 거지. 됐어? 그 다음에 B 넘어가서 자 B 같은 경우는 여기는 북간도 지역이야. 북간도 지역인데 이 북간도 지역에서 이제 용전총이라는 데가 있어. 용전총을 기점으로 해서 첫 번째로 여기서 서전서숙이라는 게 설립이 되게 돼. 요게 1906년 때 설립이 되게 되는데 이 서전서숙을 하신 분이 누구냐면 이상설 선생이야. 그래서 이 서전서숙은 근대적 교육기관인 거야. 알겠지? 그러면 이상설 선생이 왜 여기 1906년이냐면 자 1905년 때 을사늑약에 맺어지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상원 선생은 이 을사늑약이 맺어진 시점부터 우리나라 망했구나. 근데 국내에서는 활동을 할 수 없으니 국외로 가갖고 활동을 해야겠다. 국외에서 인재를 길러야겠다 해서 이상원 선생도 이회영 선생과 같이 부자였었거든. 자기 재산을 다 팔고 나서 이제 여기다가 학교인 서전서숙을 만든 거야. 그러고 나서 근대적 교육을 하게 되는데 이때 당시 근대적 교육이라고 하면은 성리학, 유학교육이 아니라 역사나 수학 같은 거를 근대적 교육이라고 얘기해. 그래갖고 근대적 교육과 관련된 요거를 실시를 하게 됐었던 거지. 근데 1907년 때 이렇게 1906년 때 됐는데 이상원 선생이 이걸 만들고 나서 막 활동을 하고 있었어. 근데 너 이거 배웠어. 북간도에서 활동했거든? 고종이 우리 을사늑약 당하고 나서 헤이그에 특사 파견했었지. 그중 3명이 누구야? 이준, 이희종, 이상설이잖아. 그중 1명이 이상설이야. 내가 설명하면서 이준 보고 얘기했잖아. 준아, 저기 북간도로 가면 이상설이 있으니 이상설을 만나고, 그리고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에 가면은 이휘종이 있으니 이휘종과 합류해서 네덜란드로 넘어가라 라고 했었잖아. 그중 1명이 이상설인 거야. 그래갖고 이상설이 고종의 밀지를 받고 헤이그로 넘어갔어. 근데 여기서 일본에 의해 저지됐고 이게 못하게 됐잖아. 실패했잖아. 근데 일본이 이에 있어서 헤이그 특사 파견을 갔었던 3명을 사형 선고를 내버려. 국내에서. 그리고 나서 이상설이 떠나자마자 서전서숙을 가게 돼. 왜냐면 서전서숙도 어쨌든 봐봐. 경학사도 2년을 못 버텼어. 서전서숙도 못 버텨. 여기가 다 무상교육이었거든. 다 이상설 사비로 운영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쓰러지기 직전이니까 일제가 여기에 접근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협력하면 이 학교를 유지해주겠다라고 한 거야. 근데 어떻게 되겠어? 유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닫아지게 돼. 그래갖고 이상 선생은 여기를 못 들어가. 북한으로 일단 못 들어가. 서전서숙 망했지. 국내로도 못 들어가. 왜? 여기 사형 판결 내렸잖아, 국내.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연해주로 넘어가게 돼.
자, 그러면 이러한 서전 서숙이 너무나 사라지는 게 안타까웠었던 인물이 있었는데 그 김야견이라는 사람이었었어. 그래서 김야견이 요 서전 서숙을 계승해서 명동학교를 1907년 때 만들게 돼. 그래서 요거를 한 사람이 김야견이고 김야견에 의해서 1907년 때 명동학교가 만들어지게 됐었던 거야. 그리고 나서 1911년도 때 중국에서 신해혁명이 일어나게 돼. 당시에 신해혁명이란 뭐냐면은 중국 내에서 신해혁명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중국에 순원이라고 있어요. 손문이라고 있는데 손문이 순원이야? 순원에 의해서 중화민국이 등장을 하게 돼. 그러니까 어떻게 민주공화정이 탄생을 한 거야. 그래서 그거에 있어서 감명을 받았었던 김야견이 와씨 겁나 멋있다 해서 이 명동학교를 이름을 바꿔버려. 뭘로 바뀌게 되냐면 감민회로 이름을 바꾸게 됐었던 거야. 그래서 감민회로 바꿔서 활동을 하게 됐었던 거지. 그럼 명동학교랑 이 감민회 모두 이거를 만든 사람이 누구인 거야? 김야견인 거야. 김야견이 쭉 이어져 왔었던 거지. 원래는 감민자치회라고 하려고 했어. 스스로 통치할 수 있는 감민자치회로. 근데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중국 쪽에서는 얘기했던 게 감민자치는 좀 짜치니까 이건 조금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 자치를 빼달라라고 얘기한 거야. 그래서 감민회로 바꾸게 됐었던 거지. 그럼 명동학교에서 감민회로 넘어갔었던 배경이 중국에 있었던 신해혁명의 영향을 받아서 이 신해혁명의 영향으로 이제 명동학교에서 감민회로 바뀌게 됐었던 거야. 됐지? 그 다음에 여기가 사실은 여기 용종초 위쪽에 또 황촌이라고 또 따로 있어. 이 황촌에서는 중광단이라는 게 조직이 되게 됐었거든. 그럼 이 중광단인데 당시에 서일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서일과 나철이 있어. 야, 나철 누구야? 나철 5.25 자신의 을사 오조감살단. 오조감살단이지. 그래서 그 오조감살단에 들어갔었던 나철과 서일이 당시 대종교라는 걸 만들었어. 이 대종교가 뭐냐면은 단군교야. 단군교에서 이름을 대종교로 바꾼 거야. 그리고 나서 대종교 애들이 여기 북간도 지역을 가서 무장 독립 투쟁을 하겠다고 만들었었던 게 중광단이었던 거지. 그래서 중광단에서 무장 독립 투쟁을 하고 있었어. 그러다가 이 중광단에서 계승을 해서 만들어졌었던 게 북로군정서야. 그럼 북로군정서지? 서로 군정서는 누구의 요청으로 이름을 바꾼 거야? 신흥무관학교에서 서로 군정서 이름 바뀌었다고 했잖아. 임시정부 요청이잖아. 임시정부가 이제 요청으로 얘네도 이름을 바꿔. 근데 뭘로 바꿀까 하다가 저기 서로 군정서가 있네. 우리 북쪽에 있으니까 북로 군정서로 바꿔야겠다라고 한 거야. 그러면 이렇게 북로 군정서로 바꾸게 된 계기 중 하나는 일단 임시정부 영향도 있었고 플러스적으로 이 대한광복회 소속이었었던 김자진 장군이 있었거든. 그 김자진 장군이 여기에 이제 합류하게 되면서 김자진 장군의 합류로 이제 이름을 북로 군정서로 바꾸게 됐었던 거야. 요게 이제 북간도 지역의 일이다라고 보면 되는 거지. 됐지? 그 다음에 C. 자, C 같은 경우는 여기는 연해주 지역이야. 연해주 지역이고 일단 첫 번째로 여기는 연해주 지역에 성명회라는 게 등장을 하게 돼. 근데 이 연해주 지역은 지금으로 이제 한 1864년도부터 우리나라 한인들이 이주해가지고 여기서 활동을 하고 있었대. 이미 이 1800년대 중반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중반에서 후반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나라가 힘들게 되니까 여기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 연해주로 이동해서 활동을 하고 있었어. 그리고 실제로 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성명회를 조직하게 되고 여기서 성명회를 건업회라고 이름을 바꾸게 됐었던 거야. 그래서 이 건업회를 조직을 했었던 사람이 봐봐 서전서숙을 만들었었던 이상설은 이제는 북간도라 국내로 못 들어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다 어디로 향하게 돼? 연해주로 그래서 활동을 하게 돼. 됐지? 그래서 이 건업회 같은 경우는 이상설 선생과 그리고 이동희가 여기서 활동을 하게 되고 이들은 이에 있어서 이 건업회를 뭐라고 일제로 속였냐면은 실업학교라고 해. 지금 이 실업이라는 게 뭐냐면 일을 구한다는 거야. 일을 구하면서 우리는 우리 일자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냥 단체일 뿐이다 하면서 일제에 눈을 속였었고 이들은 신문 하나를 발급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발급했었던 신문이 건업신문이었던 거야. 그럼 연해주 지역에서 이런 식으로 얘네가 독립운동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얘네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우리만의 군대를 조직할 필요가 있어.
우리만의 군대를 조직할 필요가 있는데 군대를 조직하려면 결국에 정부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네는 군대를 이제 조직하고자 정부 하나를 수립을 하게 돼. 그래서 1914년도에 정부를 수립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임시정부가 이게 대한광복군이라는 임시정부를 이때 수립을 하게 됐었던 거지. 그래서 대통령으로 이상설과 부통령으로 이동희를 앉히게 됐었던 거야. 이 권업회에서 이 대한광복군 정부를 조직을 했었던 거야. 그럼 왜 하필 이제 1914년이냐라고 하면은 봐봐. 이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1864년에 연해주를 이주했다고 했었잖아. 그리고 플러스적으로 이때 당시에 여기 연해주는 러시아 땅이잖아. 러시아가 일본이랑 러일 전쟁을 펼쳤었던 게 1904년이야. 근데 이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하게 되면서 러시아는 패배했지. 그러니까 러시아 내에서 러시아 내에서 반일 감정이 고조가 되고 있었어. 그래서 이 반일 감정을 통해서 러시아랑 연대하고 그리고 연해주에 있었던 한인들의 기념을 하고자 이 1864년이라고 했지. 그래서 50주년 기념과 러일 전쟁 10주년 기념을 기점으로 해서 이 대한광복군 정부를 만들게 됐었던 거야. 그래서 러시아랑 연대해서 일본과 투쟁하려고 만들었었던 게 대한광복군 정부인 거야. 그러면은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봐봐. 얘가 대한광복회랑 대한광복군 정부랑 헷갈리면 안 돼. 오히려 임시정부 느낌은 대한광복회가 더 많이 나. 알겠지? 근데 아니야. 대한광복군이 임시정부 느낌이야. 자, 내가 말했잖아. 이 임시정부 조직하려는 목적은 뭐 때문에? 군대 양성 때문이라고. 그래서 이 정부를 만든 거야. 알겠지, 우빈아? 너 뭐 때문에 웃고 있냐? 네? 내가 지금 뭔 얘기했어? 웃었어요? 계속 웃고 있잖아. 그래요? 내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 대한광복군 뭐? 제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했어, 얘? 얘 뭐야? 내가 얘랑 뭐랑 비교해갖고 헷갈리지 말라고 했어. 뭐라 했지? 진짜 전에 들었는데. 대한광복군이랑 대한광복회를 헷갈리지 말라 했지. 그랬어. 아무튼 그랬는데 이 대한광복군 정부가 러시아랑 연대를 하려고 딱 했었어. 근데 하필 이때 세계적 억가를 하나 당하게 돼.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될 거야. 14년도에. 그러니까 러시아가 일본이랑 와 씨발 새끼야 이러면서 싸우려다가 갑자기 뭐 한 거야? 둘이 손잡고 싸우게 돼요. 같이 독일이랑. 그래가지고 러시아랑 연대하자라고 했다가 제1차 세계대전 때문에 어떻게 된 거야? 얘네가 연대를 하고 러시아의 무장해체 요구로 인해서 얘네가 해체되게 돼. 그거 좆된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이 있었어. 그러다가 이제 얘네가 대한광복 정부를 조직했었던 이제 독립운동가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있었다? 그랬다가 이제 1917년도에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나게 돼. 이 아래 레볼루션이야?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나게 되니까 이에 혁명에 있어서 자극을 받았었던 민족주의자들이 안 되겠다. 우리도 이 혁명에 이제 뽕을 느껴가지고 우리만의 연합회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전로한족 중앙총성회를 만들게 돼. 전로한족 중앙총성회를 연해주에서 민족주의자를 중심으로 만들게 됐었던 거야. 그리고 플러스적으로 이 러시아 혁명을 주도했었던 인물이 레닌이잖아. 그래서 레닌이 이 러시아 혁명을 인해서 소비에트 정부를 만들고 이 소비에트 정부는 결국에 사회주의 정당이었었잖아. 근데 레닌이 이렇게 사회주의 정당 소비에트 정부를 만들고 나서 얘기했던 거야. 반제국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식민지배를 당하고 있는 국가들 중에 사회주의를 표방을 하고 있는 국가들은 우리가 그 식민지배에서 독립하려는 그 운동을 지원해주겠다라고 한 거야.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있었던 권합회를 조직하고 대한민국 정부에 소속이 되어 있었던 이동희 선생이 한인사회당을 1918년도에 이걸 만들게 돼. 이동희 선생이.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주의 정당이었었던 거야.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이제 3.1운동을 기점으로 해서 연해주 지역에서 우리도 임시정부를 수립해서 일제에 싸워야겠다라고 해서 전로한족 중앙총성회가 계승이 돼서 만들어졌었던 임시정부가 대한국민의회가 이때 임시정부 형태로 나오게 됐었던 거야. 그래서 대통령으로는 손병희 선생이 오게 되고 부통령으로는 박영효가 오게 돼.
이렇게 딱 된 거야. 근데 주의해야 될 거, 손병현 선생님 이때 이름만 빌려줘. 예. 이름만 빌려주는 거야. 왜냐면은 이게 그 대한국민의회인데 손병현 선생이 이렇게 나오게 된 이유가 손병현 선생이 이때 있을 수가 없어. 왜냐면 뒤에서 배우겠지만 3.1운동 할 때 민족대표 33인이거든? 이들이 독립선언에서 낭독을 했단 말이야. 낭독했던 것이 조선 내부란 말이지. 한국 한반도야. 근데 요거 얘 어디야? 연해주 지역이잖아. 근데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독립선언에서 낭독하셔야지. 그냥 이름만 빌려준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있었다라면 돼. 대한국민의 1919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있었다라 보면 되는 거지. 다음 D. D는 이제 상하이 지역을 얘기해. 상하이인데 당시에 상하이에서도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활동을 했었어. 왜냐면 이 상하이 지역엔 조계지가 있었거든. 조계지랑 이제 중립국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프랑스 조계지, 영국 조계지, 일본 조계지 막 이렇게 있었어. 그러니까 여러 국가의 공사관들이 모여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국가의 공사관이 모여있네. 정보 얻기가 어떻게 될까? 수월하겠지. 그래서 여기에도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있었어. 자, 근데 중국에서 신해혁명이 1911년도에 일어나게 돼. 근데 이때 신해혁명 때 이거에 있어서 감동을 받았었던 독립운동가들이 있었고, 실제로 신해혁명에 참여했었던 한국인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신해혁명에 이제 합류했었던 신규식 선생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졌었던 게 동제사라는 게 만들어져. 그래서 1912년도에 동제사가 만들어지게 되고 신규식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 동제사가 만들어지게 됐었던 거야. 그래갖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됐었는데 여기 다 적진 않을 거야. 조소왕 선생, 여운형 선생, 김규식 선생들이 여기 동제사에 다 합류를 하게 됐었던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합류를 하다가 결국에는 이들의 영향은 뭐야? 이들은 박은희 선생도 나오게 되는데 이들은 영향 자체가 신의 혁명에 영향을 받은 거야. 근데 신의 혁명은 중화민국이라고 했었지. 공화정 정부인 거야. 그럼 이들은 복벽주의를 표방할까? 공화정 정부를 원할까? 공화주의를 바탕으로 임시정부 수립을 주장했었던 거야.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를 모아야 되고 그 하나를 통해서 대동단결해야 된다 라면서 대동단결 선언을 이때 얘기를 하게 돼. 그래서 이걸 발표를 하고 나서 이들은 여러 사람들이 모이니까 우리도 우리만의 임시정부를 수립하려면 그거에 관해서 당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도 당을 수립하자라고 해서 1918년도 때 신한청년당을 이때 만들게 됐었던 거야. 그래서 대표적인 신한청년당의 주축이 됐었던 사람이 일단 신규식 선생님은 그대로 있고, 그리고 김규식, 여운형, 조소왕 선생 등이 있었던 거야. 그럼 이 신한청년당의 대표적인 활동은 당시에 1차 세계대전이 14년부터 18년도까지 있었잖아. 그리고 나서 파리에서 강화회의가 열려. 그래, 이 강화회의가 열린다고 하니까 여운현 선생이 우리 신한청년단도 저기 강화회의에 사람을 파견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강하게 주장했었고, 그러면 이걸 누구가 할까? 라고 하다가 김규식 선생이 보내자라고 여운형 선생이 추천을 해서 여운형 선생의 추천으로 김규식이 파리 강화회의에 파견이 되게 됐었던 거야. 그래서 이런 김규식을 파리 강화회의에 파견을 했었던 게 신한청년단의 대표적인 활동이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럼 왜 하필 김규식 선생이냐? 김규식 선생은 양반 엘리트 집안 출신이었었던 거야. 그래서 엘리트 집안 출신이었고 되게 천재였었대. 그래서 언어적으로도 되게 천재였었던 거야. 그래갖고 유학가 자체를 외국으로 갔다 오게 되는데 그게 프랑스였었어. 그러니까 이미 불어가 되니까. 그래가지고 김규식 선생을 파리 강화회의에 보내게 됐었던 거야. 근데 사실상 소득은 없었어. 왜냐면은 파리 강화회의 자체가 전후 처리 과정인 거지 이거에 있어서 식민지 관련 부분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소용은 없었지만 일단 여기 파리 강화회의에 파견했다라는 거, 그거 자체가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는 거지. 됐지? 네. 그랬다가 이제 그 국내에서 3.1운동이 일어나게 되니까 상하이에서도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게 돼. 여기 상하이 임시정부야. 너희가 뒤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배울 거거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하이 지역에서 만들어지긴 해. 근데 상하이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거기서 당시 상하이 임시정부, 한성정부, 지금의 대한국민의회라고 해서 세 개의 임시정부를 상하이 지역에서 다 통합을 하게 돼. 그래서 나온 게 대한민국 임시정부야. 그러니까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랑 그리고 나서 세 개의 임시정부를 통합해서 만든 게 대한민국 임시정부야. 요거 헷갈리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응.
그래서 이렇게 신한 청년단을 1918년도에 만들고 파리 강화회의 파견했었다. 이게 1919년이다 라고 보면 되는 거지. 그리고 나서 이를 파리 강화회의를 파견하고 이 파리 강화회의 파견하면서 이걸 작성해. 독립청원서를. 이 독립청원서를 보내게 되면서 우리가 독립을 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제 조금 정치적으로나마 그냥 합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독립청원서를 작성을 했다라고 보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 파트로 넘어가서 이 같은 경우는 당시 미주 지역이야. 미주 지역인데 이거는 말 그대로 바깥 지역이라고 하는데 근데 대부분 이제 미국인데 자 장인왕과 전명훈 기억할 거야. 스티븐슨 암살인데 이게 니네가 3단을 다 안 해가지고 3단 안 해고 장인왕과 전명훈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스티븐슨을 암살했잖아. 둘이 동시에 암살을 했었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래가지고 이들을 만나갖고 여기서 연합회가 나오게 됐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 미주 지역에서 활동했었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들이 있었어. 첫 번째로 안창호 선생, 두 번째가 이승만, 세 번째가 박용만 선생이었었던 거야. 그래갖고 안창호 선생님은 미국에서 활동하고, 이승만 같은 경우에 내가 많이 얘기했었지. 미국으로 넘어가갖고 프리스턴에서 박사학위 땄고 이제 하버드에서 석사학위 땄었던 게 이승만이야. 이승만이 독립협회에서 만민공동회에서 연설했었던 사람이야. 23살 때. 그리고 나서 6년 동안 옥살이를 했었어. 그래서 그 6년 옥살이를 바탕으로 해서 정치적 스타가 됐었던 거야. 그래서 이미 정치적 스타가 된 상태에서 미국으로 넘어가고 나서 미국에서 박사학위까지 따버린 거야. 그 짧은 시간 내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욱더 추앙을 하게 됐었던 거지. 추대를 하고. 그랬는데 이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때 당시 샌프란시스코에서 뭐가 되면 대한인국민회가 만들어지게 돼. 그러면은 이 대한인국민회는 주의해야 될 게 대한국민의회랑 대한인국민회랑 헷갈리면 안 돼. 알겠지? 대한인국민회랑 대한국민의회랑 절대 헷갈리면 안 돼. 자, 그럼 이거 구분하는 거 알려줄게. 대한인국민회고는 미국이라고 해요. 그냥 미국이라 두 글자야. 두 어절로 돼 있는 거야. 연해주라서 얘는 3어절로 돼 있는 거야. 대한국민의회 연해주잖아. 대한국민의회 대한인국민회 2어절 3어절. 알겠지? 그래서 이 대한인국민회를 하게 되고 안창호 선생과 이승만과 이런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었었던 게 대한인국민회인 거야. 그래서 이들의 활동 자체가 거기 보면 신한민보를 발생을 하게 돼. 신한민보를 발행을 하게 되고, 그리고 독립자금을 모아가지고 독립자금을 만들고 그 독립자금을 바탕으로 해서 이 국외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만주랑 연해주와 상하이 지역에다가 이제 독립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했었던 게 대한인국민회야.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등장을 하셨을 때 이 많은 자금을 댔었던 게 대한인국민회였었어. 여기 보면 돼. 그랬는데 그러면은 이 하와이 지역에서도 만들어지게 돼. 하와이 지역에서는 대조선 국민공단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대조선 국민공단을 조작을 했었던 사람이 박용만이었었어. 박용만은 보안회에서 활동을 하다가 이승만이랑 같이 옥살이를 하게 됐었어. 그래갖고 A방에 이승만, B방에 박용만이 돼 있었는데 이승만이랑 얘기를 하다가 나도 그럼 미국 갈래 해가지고 이승만이랑 같이 미국으로 넘어갔었던 게 박용만이야. 이렇게 박용만이랑 같이 이제 넘어갔다가 거기서 이제 하와이로 넘어가서 대조선 국민군단을 만들었었던 거야. 그리고 대조선 국민군단은 청장년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군사훈련을 했었던 게 대조선 국민군단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럼 멕시코 같은 경우는 승무학교에서 사람들이 활동을 했었어. 그러면은 왜 멕시코까지 나오냐라고 하면은 멕시코랑 하와이가 왜 나오냐면은 자, 일제에 있어서 강제적으로 노역을 하러 가거나 아니면 돈 벌려고 하와이랑 멕시코로 넘어갔어. 거기서 강제적으로 노역을 하고 있었는데 나라가 뺏겼대요. 와, 씨발 어떡하지? 이러고 있다가 안 되겠다. 여기서라도 우리가 힘을 길러야겠다 해서 멕시코랑 하와이 지역에서 독립운동이 펼쳐지게 됐었던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까지가 미주 지역. 야, 보면 돼. 노파심에 얘기하는데 대한인국민회는 지부가 여러 가지가 있어. 만주랑 연해주 지역에도 있어. 멕시코에도 지부 있었고. 알겠지?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연해주 지역에 지부가 있는 게 없는데 언급하신 선생님도 계셔. 그래서 그때 그거 잘 봐. 알겠지?
다음에 이제 3일 운동으로 넘어가자. 3일 운동. 슉. 3일 운동. 하기 전에 10분만 쉬었다 하자, 얘들아. 3일 운동 하기 전에.